햇빛배당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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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햇빛배당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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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생에너지 시대는 바로 국민이 재생에너지의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생산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비하지 않으면 이건 한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주인되는 그런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골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쩌면 태양광일지 모릅니다. 왜 싫어하시냐 여쭤봤더니 돈은 기업이 벌고 왜 피해는 주민들이 봐야 되느냐. 너무 이제 억울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농지에서 농민이 많이 쫓겨나기도 했고 또 염전에서 염부가 쫓겨나기도 했고 자기는 한 푼도 이득을 보지 못하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싫어하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유럽의 사례들을 봤더니 선진국 독일이나 덴마크, 재생에너지 선진국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분들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왜 재생에너지가 50%, 60% 가느냐? 우리하고 단 한 가지 차이점은 그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바로 주민이고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주의 구양이라는 마을에 전국 최초로 지붕마다 연결해서 만약에 여러분 전기를 팔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전기를 해도 팔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발전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하나의 발전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날 그 전기사업법 시행령 19조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구양리 같이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하나의 발전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의 구양리 같은 경우 설치를 했는데 월 1,0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옵니다. 예, 이걸로 마을 주민들이 무료 미니버스, 예, 병원 가시자고 할 때 모시고 갔다 오고 또 무료 식당, 마을 주민 누구나 와서 공짜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공연관람도 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1메가와트, 1000kW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이런 1메가와트 규모로는 전국 최초의 공동체 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 지원금을 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발전 사업자로서의 주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해남 솔라시도 100메가와트를 했는데 여기도 인근 주민들은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구양리 같은 경우는 1메가와트를 해서 67가구가 혜택을 보는 거죠. 만약에 100메가와트를 하면은 6,7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대규모로 하게 되면은 송전 문제가 여전히 고민거리가 되는데 저 소규모로 마을마다 하게 되면은 마을에서 남는 전기를 마을에서 써버리면 됩니다. 송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양리 같은 경우는 마을 공유자원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대부분의 마을은 공유자원이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국가 소유의 비축농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15,000헥타, 전체 농지의 1%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문병환 조합장님께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면 농사도 지으면서 식량도 지키면서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에 전체 농지를 비축 농지를 5%로 늘리면 거기다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전국의 36,000개 농촌 마을 모두 다 구양리처럼 1메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 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축 농지를 늘리는 것은 또 국가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 아실 때 우리 조합장님들 잘 아실 텐데
농지값이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27만 원 하던 게 23년에 2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떨어져서 농어촌 공사에 땅 사달라고 맡겨놓은 게 여주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치가 밀려있고 아련역 같은 경우는 3년치가 밀려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사람은 없고 우리 농민들 평균 연령이 69세고 이제 은퇴해야 되고 이대로 놔두면 농민들의 자산의 61%인 땅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식량위기,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비축농지를 확보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해서 마을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을 줄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미래입니다. 이제 조합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실 거니까 저는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100kW는 30년생 소나무를 423그루 매년 20년간 심는 거하고 똑같은 만큼의 탄소를 저감합니다. 엄청난 친환경 농업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 배출권을 팔아서 탄소 배출권을 유럽 시장에 측정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저걸 직불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트랙터, 또 전기 도정시설 해서 저탄소 쌀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입니다. 1MW 하려면 영농형 한 20억 필요할 텐데 우리 주민들 담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농협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협의회장님과 또 중앙회 담당 부장님하고 쭉 이제 말씀을 나눠본 결과 수익권만 담보로 예를 들면 물적 담보 없이 땅 우리 넣어봐야 그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수익권이라 하면 한전과의 전기 판매 계약서, 전기 인허가 계약서가 딱 나오면 그것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자부담도 20%면 4억인데 우리 농민들 불가능합니다. 마을에 4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농협이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도 주셔서 이렇게 하면 농협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이자 소득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5%씩 하면은 총 대출금이 57조 원이고 연간 이자 수익이 2조 원이고 전국 지역 농협이 연간 이자 수익만 해도 260억 원씩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농협도 살고 우리 농민도 사는 저는 기가 막힌 방법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농어촌 공사가 비축농지, 농수로,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내놓자.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뭐 40기가와트, 뭐 많게는 75기가와트까지 우리가 연간 저 재생에너지 태양광 총 생산 시설이 1년에 2.5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됩니다. 전국에 다 모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나서고 주민들이 나서고 농어촌 공사와 농협이 나서면 우리는 40기가와트, 75기가와트 국가가 필요하는 얼마든지 우리 땅 있고 돈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농협 돈 엄청 많더라고요. 저 상호금융 얼마나 있습니까? 저 조합장님? 한 몇백조 있죠? 몇백조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저희가 이제 어려워하는 거, 한 가지 걸림돌이 우리 전남, 전북, 경북, 제주, 강원은 허가가 하나도 안 납니다. 개통망, 송전선로에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송전탑 만드는데 8년씩 10년씩 걸리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마을 공동체로 하면은 마을이 생산해서 마을이 소비해버리면 됩니다. 1메가 정도는 우리 마을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해버리는 방법으로. 일본 같은 경우 마을에 저렇게 마을마다 ESS 배터리를 놔서 낮에 자기가 충전해서 밤에 자기가 쓰는 이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토퍼스라는 전기회사가 최근에 막 급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새로운 전기요금제를 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요금제냐면은 한낮에 태양광이 많을 때는 마이너스 요금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 개통이 복잡하잖아요. 그때 그 전기를 쓰는 주민은 내가 10,000원어치를 썼으면 10,000원어치를 한전한테 받는 겁니다. 내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거꾸로. 그러니까 개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개통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나올 때 많이 써버리면 이익이 되도록 설계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차액이 계산이 나와 있어요. 2.5%가 된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가장 쌀 때와 가장 비쌀 때가 2.5% 차액이 벌어지면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놓듯이 집집마다 ESS를 한 대씩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2.5%만 벌어지면.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 모두가 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조절함으로써,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오늘 비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AI와 국민들이 가격으로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농촌에 3MW, 4MW, 5MW까지 주자. 마을마다 5MW 주면 우리 농촌 평균 50가구 사는데 가구마다 월 100만원씩 20년간 줄 수 있습니다. 5MW면 영농형 태양광 3만 평입니다. 3만 평이면 우리 전남에 계신 우리 조합장님들 보면 우습겠죠. 3만 평, 한 명 농사거리도 안 되는 정도만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 해도 다 된다. 그리고 귀농 기촌도 저는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한 200kW 쿼터를 주자. 돈을 주자가 아니라 그냥 쿼터만 줘도 월 2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30kg씩 쿼터 주고, 마을에서 그래서 귀농 기촌이 우리 농촌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서 하는 것처럼 5MW 되면은 아까 50가구에 월 100만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는 마을마다 하자. 그래서 마을마다 이걸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별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군마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해서 마을마다 한 명씩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햇빛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키우자. 그리고 지산지수로 에너지를 자립하고 생산과 소비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전남같이 또 충남같이 전기가 많은 데는 전기를 조금 싸게 해서 기업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천지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당진에 갔는데 대호 저수지 제방이 8km라더라고요. 근데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야, 저기다가 하면 도대체 몇 킬로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서산의 간호로를 가봤더니 500MW를 할 수 있더라고요. 서산시의 마을이 376개인데 마을마다 다 줘도 남아요. 저런 곳은 전기료까지 다 주고 남는 거는 싸게 해서 기업이 와서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해외로 기업이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저는 이건 애국이다. 우리 산업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어쩌면 이 지역을 살리는 이 유일한 것이 햇빛배당이고, 오늘 햇빛배당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조합장님들, 또 농어촌공사, 우리 지방자치정부, 우리 농민단체들, 우리 농민회들 함께 힘합치면은 정말 농촌이 새로운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부러운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망해가던 농촌이 재생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환입니다. 저는 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실증호를 6년 전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요. 오늘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좀 뭔가 세상에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어제 이제 전라남도 우리 정길수 영광조합장님 와 계시는데요. 영광군 해평마을이죠. 거기에서 김영록 지사님하고 국회의원 또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한정 관계자, 산자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준공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메가를 해가지고 25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월 145만원씩 연금을 준다. 이걸 보고 그래도 6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 참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께서 농협이 사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힘이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조합장님들 계시는데 군수한테 절해야 되고 군의원님한테 절해야 되고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별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영농형 태양광을 5년 전에 실증 사례를 이렇게 실증 시범포로 운영하게 됐던 것은 첫째는 쌀이 가을만 되면 과잉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야간법석입니다. 요즘에는 또 쌀 생산 조정한다고 국가가 예산을 넣고 있고, 근데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생산 조정이 좀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건 뭐냐? 돈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느냐. 두 번째 이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탄소 중립.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라 해서 이걸 실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농촌의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 주체가.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소 배출을 무엇이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은 도시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소가 방귀뀌어도 많이 나오고 또 수도장 농사를 짚어내면 거기에서 화학기를 써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이제 환경 파괴를 막아야 된다. 그때만 해도 태양광이 이 농촌에 보급되면서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환경 파괴도 하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형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6년 전에 시작을 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원영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수원대학교 교수님 정말 매년 한 번씩 저희 발전소를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농형 태양광 제가 발표는 그동안에 제가 농업인으로서 얼마 산업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얼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실증 사례를 발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순서는 영농형 태양광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월평마을에 가보니까 저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농형 태양광은 무엇인가? 왜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순서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영상을 보시면서요. 아까는 시설할 때 콘크리트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작업이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느냐. 지금 아까 트랙터 작업은 65마력짜리인가가 트랙터 작업을 했고요. 이항기는 8초씩으로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는 드론으로 방제를 했고 그 다음에 컴바인도 6조씩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다만 작업 속도는 좀 늦었습니다. 이게 농기계 작업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산업이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나는 최재관 위원장님이 이렇게 참여해 준 게 너무 고마운 게요. 저런 것들은 이제 산업을 여기다 융복합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버스영 교수님 안 오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지금 구조물을 칸을 넓이를 지금 키우는 이게 철근의 강도가 강한 걸로 쓰면 구조물을 좀 넓혀서 작업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왜 영농형 태양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을 왜 지정했느냐?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과연 농지법이 이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이 과연 농지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진흥구역 내에 축사, 버섯사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농지, 이 토지를 이렇게 제외하고 있는데 지금 축사는 저렇게 되어 있고 태양광은 수확한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농촌 태양광은 저 모습이고 영농형 태양광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축사는 일시 사용해 갑니다.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식량위기가 닥쳤었을 때 과연 저 축사나 버섯사를 다시 철거해 가지고 농지로 활용이 가능하겠는가 보시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스파일러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지금 콘크리트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23년 일시 사용 23년을 줘가지고 만약에 발전 사업이 끝났었을 때는 바로 이 구조물만 뽑아버리면 농지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스파일러 공법으로 시공을 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농지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지법에가 지금 우리는 진흥구역으로 묶어가지고요. 쌀 농사 외에는 농업시설 외에는 전혀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지금 상구에서는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하업에서는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더라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금 2022년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논벼를 생산했을 때 생산비가 얼마 전에 10아르당 300평에 지금 56만 8,319원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려면 작년 기준을 해야 되는데 22년 비슷할 거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 7년 운영을 했는데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매년. 기후변화에 따라서 병해충이 걸린 경우도 있고 감수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은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요. 제가 투자할 때 제가 전기 생산량이 100kg 이하여야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99.7kg 맞췄는데요. 투자하면 당시에는 비쌌습니다. 1억 9,600만 원 투자를 했는데요. 감가상각하고 이게 즉 원금, 이자 상환하고 순수 발전 소득이 1,29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 소득이 141만 원인데 이건 아까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총 연소득이 1,433만 원 연간 소득이 나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지금 이농이 생기느냐, 이농 탈농이. 그건 농촌에서 돈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이농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봤습니다. 농기법으로 그렇게 그 규제를 하고 농지를 보존하려고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013년 기준해가지고요. 171만 1000헥타 정도 전답 포함해가지고 됐었는데요. 2022년 말 기준해보면은 150만 2,800헥타로 줄었습니다. 한 20만 헥타로 줄었습니다. 20만 헥타. 근데 거기에서 노는 2013년도에 96만 3천 헥타 정도 되는데요. 지금 77만 헥타로 줄었습니다. 근데 노는 안 줄었어요. 늘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노는 형질병절, 개발행위 허가를 얻고 막 많은 규제를 하지만은 왜 계속 노는 줄고 있느냐? 이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밭은 까꿀로 논보다는 경제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결론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혀에서 느꼈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일반 태양광은 뒤로 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시면 농촌 태양광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영농형 태양광으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가 보존이 되고 환경이 보존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이 창출이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간 소득이 논농사만 지었을 때보다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약 7배의 농가소득이 창출이 되더라.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1,400만 원이면 논 300평에 우리가 순소득으로 따지면 잘하면 60만 원 정도씩 나올 거예요. 집부 포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리 나왔어요. 그래서 농촌의 토지를 잘 활용하면, 농지를 활용하면 이농 탈농을 막고 그래도 농촌의 인구가 더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영농형 태양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꼭 영농형 태양광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 농업인의 소득, 농촌 마을 재생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준은 정해요.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농지를 부시들한테 물려줄 농지를 계속해서 파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원칙을 정해보자. 무조건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 영농을 지속을 해야 된다. 농지는 왜 만들었느냐?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은. 지금 5년 거치 1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금융제도를 좀 바꿔줘. 왜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돈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훗날 부채만 농가들한테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첫 해부터 궁금하고 이자는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매년 농사 안 지면 안 돼. 영농 실태조사를 하자. 그리고 인허가 절차 등 모든 것들이 실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인허가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지도사업을 돈만 주는 지도사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자. 우리가 스스로가. 지자체장하고 아까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방자치장하고 농협과 삼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 홍보들을 농협이 나서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나서서 해야 되죠.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도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용도 일시 사용 지금 8년 되어 있는데 23년은 늘려주자라는 거예요. 어제도 가니까 월평마을에 농지를 다 개발행위를 해버렸어요. 개발행위를. 그래가지고 2만원 구조물로 넣어버렸어요. 환경단체가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늘려서 일본처럼 23년을 왜 23년이냐 발전소의 그 보조금 주는 기간이 설치해가지고 20년 동안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3년 주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조례나 뭐 이런 것들 농지 규제 이런 거 완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시설로 인정을 해서 직불금도 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게 한전선로입니다. 한전선로. 농업인이 하는 것, 마을 단위로 일을 하는 것들은 한전선로를 우선적으로 좀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시책으로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녹속 성장위원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 활동을 하는 농업으로 한정하겠다. 그 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가능 농지는 진구역 이외의 농지로 한정하겠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은 지금 기존의 8년, 23년을 늘리겠다. 뭐 이런 쪽으로 쭉 해가지고요. 영농형 태양광의 지역이 및 사업 주체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올해까지 만들겠다라고 탄노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리무중입니다. 사실 아까 국회의원님들이 참 고마워요. 이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몇 분 국회의원님들께서 뭐 문금주원이랄지 위성본 의원님이랄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만 어리무중입니다. 빨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들 이해를 떠나서 말은 그렇습니다. 지역 소멸이시니 뭐 여러 가지 지역의 균형 발전이니 뭐 농업인 소득 보전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빨리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이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빨리 영농형 태양광 법 개정이 된다면, 한다면 사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협의회 조합장들 91분이 회원으로 가입이 됐는데요. 지금 옛날에는 우체국이 말마다 들어가 있었는데 우체국도 손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보면은 읍면 단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협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정말 선도적으로 정부가 이런 입법을 해준다면 국가 보조금 없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의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재관 위원장님이 이런 것들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동참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가 좀 시간이 걸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장을 맡아주실 우리 차흥도 우리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우리 위원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뭐 1시간 좀 더 지났는데요. 가급적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개는 이렇게 토론하는 순서에 소개하는 걸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여기 있는데 토론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부터 김상규 회장님, 이승원 원장님, 이창수 이사장님, 전주영 이장님, 지원영 부소장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 제일 먼저 토론하실 분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상규 회장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장을 맡고 있는 김상기입니다.
저는 그 햇빛 배당, 이 햇빛 농업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특히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햇빛 발전 관련된 사업을 이제 협동조합 시범 사업을 했어요. 지난해부터. 그래서 저희 마을, 제가 있는 마을에 또 이제 시범 사업 대상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햇빛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낮고 그 이해도 낮은 것이 햇빛 발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낮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최재관 위원장님이나 우리 고성농협조합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햇빛 발전을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혜택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질 않아서 사실은 여기 이제 한서구 상임이사 사회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해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반대가 심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저희 이제 마을의 그 시범 사업은 영농형 창고에 하는 햇빛 발전 사업 319kW 사업이에요. 그래서 32가구가 참여해서 1년에 배당을 한 150만 원 정도 배당을 받는 그런 사업이고 출자를 이제 마을 차원에서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도 아까 얘기하는 이격거리 문제 또 뭐 개통 문제 한전의 개통 문제 때문에 개통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고민이 많고 한전의 정보 독점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하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고 이 농촌 지역에 뭐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농가소득 증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농촌 소멸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소득 문제하고 연관이 있죠. 또 친환경 분들은 환경도 생각하실 거다 이러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국토균형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것은 역시 에너지 분야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사례를 한 군데에서 10군데로 100군데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얼마큼 투자하느냐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 제가 지방소멸 방지 예산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적은 예산도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잘 쓴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농업도 지키고 에너지 자립도 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 경제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ESS 문제나 뭐 경관 문제 같은 경우도 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있는 모듈보다 더 얇으면서 가벼우면서 또 구부러지는 모듈도 있고 유리 온실에서 쓸 수 있는 투명한 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작해서 다양한 모듈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경관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동네 저수지에 어떤 기업이 수상태양광을 내는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저것 때문에 잡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치를 했더니 거기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기는 그렇게 없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저놈이 돈을 벌어다 주네 하니까 보기가 그냥 괜찮은 측면도 좀 있고 아씨 비는 밤에만 오지 왜 낮에까지 와서 그래. 적절히 밤에 오고 낮에는 해가 좀 낮으면 좋을 텐데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성이가 아무리 잘생겨도 우리 아들보다는 잘 못생겼다는 말이 있으시니 우리가 좀 더 긍정의 마인드로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그런 이런 경관 문제 이런 걸 같이 해결하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 농협조합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농협 확실하게 가장 안전한 대출, 가장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이런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태양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건 새 정부 들었으면은 저희 햇빛배당 쪽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우선적인 일 중에 하나가 그 개통 연결 그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구양리 모델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예, 아까 최재가 대표님 그걸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는데 그곳에 실제적으로 일을 맡으셨던 전주영 이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양리 이장 전주영입니다. 예,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우리 최재관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리 마을에 방문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많이 언론에 알려져서 이미 구양리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이제 농민의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쭉 해왔는데요. 최재관 대표님하고 쭉 여주에서 농민운동을 해왔습니다. 2020년인가 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요 앞에 계신 장경호 우리 박사님하고 최재관 대표님 저희가 우리 농민회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 농촌과 관련된 우리 미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강연을 듣고 거기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이런 상황이 오히려 수익 개방보다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위기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빠르게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농지로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농지로 밀려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자칫하면 농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또 산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이런 시대적 과제가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농촌에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했고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좀 주인이 돼서 재생에너지 오히려 중심이 돼서 주인이 돼가는 방법으로 극복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속에서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이 태양광 모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저희 마을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최재관 대표님하고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마을은 개인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협동조합도 있고 물론 만들었고 있지만 그 몇 사람들 뭐 조합원들의 뭐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을에서 올곧이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도 마을에서 임원회에 몇 차례 걸치고 마을 총회를 거쳐서 사업 신청을 산자부에 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원들이 마을에 귀속되어 있고 또 그리고 마을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무장을 고용하고 있고 마을 미니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운영하면서 제가 좀 이제 사실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 11월 21일 날 저희가 실제로 마을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을 식당도 사실 운영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6호기까지 이렇게 한 5월달 들어서 준공을 하고 이후에 이제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이제 5월달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1년도 채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수익에 대해서 아직도 절반 이상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사용한 게 많이 아닙니다. 이게 일부만 한 절반 정도만 인건비, 조리장님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아직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수익에서 쓰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절반만 쓰고도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걸 실제
마을 식당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사실 그동안 이제 저도 뭐 36년을 우리 고향이기도 하고 마을에서 쭉 지내왔지만 사실은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마을에. 근데 이제 이런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같이 마을 복지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점심을 같이 먹고 또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좋고 또 그리고 같이 모이다 보니까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겨울에 사실 탁구장, 비닐하우스 내 탁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탁구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청장년 회원들 중심으로 이제 뭐 20, 30년 만에 탁구 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고 또 부녀 회원들도 탁구를 배우시게 되고 굉장히 이래서 저희가 탁구장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처리가 저희가 세우지 못했지만 바로 세우게 될 테고 또 마을에 있는 풋살구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풋살구장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개조해서 우리 저기 경로 회원들하고 부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개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공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긴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사실 우리 마을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뭐 애초에 시작도 우리가 뭐 우리의 마을 하나 이렇게 하려고 출발 안 했듯이 우리 농업 농촌 전국에 있는 마을들이 이렇게 좀 행복한 마을로 변모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으로 결국 한 월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이렇게 되는데 개인한테는 이게 큰 돈이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쪼개면 이제 작죠. 근데 이제 마을로 보면은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절반만 갖고도 지금 어느 정도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걸 다 풀 사용하게 되면 훨씬 많은 일을 또 훨씬 많은 복지들을 이뤄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특히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밥을 그냥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가 특히 아주머니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변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듯이 이런 재생에너지 공유 자원을 어떤 자본이나 개인의 어떤 소유로 돈 많은 사람이 이걸 소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제만 풀어주면. 그러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몰락하고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자본들의 참여나 이런 거는 좀 개인적 소유나 이런 걸 줄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개인의 참여보다는 마을이 소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전국에 있는 마을들이 사실 무상급식만 이뤄간다 해도 그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마을에 저희 이제 면사무 통해서 전화가 막 옵니다. 뭐 40대 초반이 귀촌 하고 싶은 사람이 전화 와서 귀촌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하고 또 대구인가 어디서도 전화 와서 우리 마을로 오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고향이 또 떠났던 사람들도 마을로 막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 짧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런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마을만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마을의 변화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지원영 부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이제 해외 사례들도 많이 보고 특히 영농형 태양광이 좀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이제 국가들을 보면서 이제 공통점을 찾은 것은 이 영농형 태양광이 그 태양광의 방점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영농이라는 부분의 방점이 놓일 때 특히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 이것이 더 영농형 태양광 자체도 지속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짧은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6개 정도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빠져있는 내용들로서 우리가 조금 더 특히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방점이 두여서 이렇게 그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꼭 이것이 소득에 포인트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에서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 대책으로서의 영농형 태양광이라던가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으로서 이 내용이 좀 담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위원회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 생산량이 실제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고,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또 하고, 그리고 뭐 황폐화된 농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우리 논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농지로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더 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그 농지로서의 기능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해외 이제 법에서는 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직불금을 이제 생산량이 일정 정도 감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이제 부여를 하거나,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 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있어서는 직불금을 인정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이제 조금 더 농민들이 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발의된 것과 이 해풍법의 이 차이를 조금 보면, 이 농업에 기여한다라는 조건 하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이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입지도 확보하고, 또 농업과의 지속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현할 건가라는 것에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어떤 구축을 한다라는 것이던가, 기술이라던가 또 지역의 산업을 진흥한다라던가, 교육과 홍보의 역할을 한다던가, 또 특히 지역 주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범 사업의 중요성입니다. 해외 사례들도 보면 우리는 지금 아직 실증 사업의 단계에 놓여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 있게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이 영농형 태양광이 그 농부와 지역사회 또 그 태양광 산업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6년 이상 에너지부 주관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해서 그 결과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지역에 특히 잘 맞는 하부 작물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이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결과들이 그 각 지역별로 사례들이 상당히 자세히 모여져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연구를 이제 프라우하퍼 연구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잘못 깨어졌을 때는 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반갑게도 이 영광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1메가와트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영광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규모는 국내에서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지반이 약한 걸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맞는 어떤 설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사례들과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험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는 경험들이 모여지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분산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분산형 공급 시스템을 어떻게 그 제도적으로 조금 더 그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떤 PPA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려면 PPA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출된 법안에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셨고 혹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일단 한 3분만 먼저 질문하고 또 시간이 혹시 남아있으면 더 하고 뭐 하죠. 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어디 누구신지 그리고 누구에게 물을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여주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만남입니다. 먼저 이번에 그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게 영농형 태양광이 몇 가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설치 비용이 너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리 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둥 같은 데가 이제 부식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식량 생산량이 줄잖아요. 20에서 25%가 이제 감소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모듈을 수직형이 있지 않습니까? 논뚝에다가 세로형으로 수직형으로 설치하면 발전 시간이 길다. 수평적인 것보다 약 한 4시간 한 30분 정도 하루 평균 발전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기니까 발전하는 시간이 좀 길면서 한꺼번에 생산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작물 감소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뚝에다 설치하면은. 그죠? 이게 수평으로 설치하면 이제 그늘이 져가지고 20에서 20% 쓰는데 세로형으로 설치하면 뚝에다 세로로 설치하면은 작물 생산이 20% 이상 줄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용이하고 일단은 뚝에다 설치하면은 높이가 4.5m 아니면 밑으로 3m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높이가 줄지 않습니까? 그죠? 설비 비용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뚝 가림막 형태의 태양광 설치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좀 이따가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지? 아니 일단 2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분이 먼저 그 다음에 목사님 하세요. 네, 당진에서 온 사람인데요. 아까 최재관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당진엔 지금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80만 평은 개인 회사가 하는 거고요. 또 한 30만 평은 기업들이 주민들 이제 논을 갖다 임대해서 이 논은 염해지라 해가지고 농어촌 간척지를 매립한 곳에 토지의 염도를 측정해서 염해지를 판정나면 태양광 발전을 해주는데요. 간척지는 100% 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거리규격 때문에 일부 빠진다는데 앞으로 이게 전체로 번질 것 같아요. 간척지가 태양광으로 간척지가요. 다른 지역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 올 때 기업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줘요. 평당 6,000원씩 줘요. 그러니까 벼생산하면 1,600원인데 태양광 임대를 주면 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도나도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기업들한테 허가 이걸 제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조합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형 태양광 거기에 염해지든 뭐든 영농형 태양광 아니면 농민 주체가 아니면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담소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공사가 일반 기업들하고 손잡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소가 농민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담소는 농민들의 공공 소유예요. 그 담소도 농민들과 공동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만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태양광의 이익들을 이미 침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농지가 축소되는 것도 농민들을 우려하지만 이미 농지 축소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쌀 감산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10% 감산해라 15% 감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에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타작물 재배, 사료작물 재배한다 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갈아엎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타작물 재배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작물이 과잉 생산되면 다른 타작물, 밭에서 생산되는 농가까지 망하게 하는 거고, 그 타작물 생산이 안 되면 부적격해서 습지라 그 농민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타작물로 생산하는 정책보다는 영농용 태양광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님. 예, 제한과 이용 혜택에 관한 거고, 이것도 원장님 얘기하시고, 혹시 이 사업을 보충관을 하시려면 원장님 얘기하시면 더해 주시고, 한 분 더 일단 아까 손 드셨던 여기가 먼저. 예, 저는 지금 국민주도 상생개헌 행동의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지금 국민발안, 그 다음에 읍면동 자치 개헌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는 직접민주 마을자치 전국민회라고 3,500개 읍면동에 마을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이 밑바닥부터 한국사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운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저는 이게 농민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늘 농촌운동과 여기와 함께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늘 농촌이나 농업운동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그냥 무의식 중에 농민들 맵 토론하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돈이 안 돼 이런 식이고. 근데 거대 담론은 농촌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고 지역이 소멸되고 있고 초고령화 저출산, 이걸 농촌을 유토피아를 만들어버리면 이 문제가 한큐 해결된다, 이런 얘기는 거대 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여기에 몸을 투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이거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마치 알이 깨어나려면 줄탁동시를 하듯이 일단 농업인들이 먼저 이걸 다 재반 세력들을 어떻게 끌어당기냐, 이런 이제 전략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번 태양광으로 인해서 농촌이 전면적으로 살 수 있고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전환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직도를 그릴 때 농촌, 농업, 삼농을 가운데에 놓고 동심을 그려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를 다 포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안에 실제적으로 농촌 관련 분들이 다 주요 직책을 맡되 자문단은 한 10,000명 정도 꾸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농촌이 살고 햇볕 영농으로 인해서 이게 최재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월 기본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 소득이 되면 아마 대거 청년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농촌이 살면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이 해결되고 지역이 살고 한국이 산다. 만약에 농촌이 망하고 지역이 망하면 수도권도 망하게 돼 있다. 그 논리를 계속 설명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스피커를 한 1,000명 정도 조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계속 떠들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보니까 농촌 문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 몇 프로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건 그냥 좋은 거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오늘 창립하시는 마당에
그 농촌 농업을 중심에 놓고 동심을 그려서 한 10,000명 정도의 자문단을 꾸려서 한번 하면 충분히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참석하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거죠? 예, 제안하신 거예요. 나중에 마무리 발언 때 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자, 한 분 아까 손 드셨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부여에서 온 귀농인 임병현입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좀 영농형 태양광에 좀 지나치게 치우친 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 이 태양광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꽁꽁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OECD 중에서 탄소 배출량은 7위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은 꼴찌입니다. 한 3년간 꽁꽁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 폭발할 시기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협조가, 정부의 지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면은 이게 표가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해서 시골의 노인분들이나 표를 가진 분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국회의원들 맨날 쫓아다니게 안 됩니다. 이거 하면 표 되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꼭 공익형이 꼭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배 아픈 건 참아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공익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수혜가 가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호응이 폭발하고 또 폭발하면은 한 지역이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을 안 하게 되면은 그 확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당 마을에 1kW, 100kW씩만 준다면 신뢰가 회복되고 태양광을 확대하는 기본이 확립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서운 없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제안하신 거죠? 한 분 더. 요 제안하신 거는 마무리 발언 때 아까 발표하신 두 분께서 3주에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아까 실제 다 내용이 나오긴 했죠. 딱 그럼 요 발언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출범식 축하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왔고요. 저는 석탄화력 발전소 때문에 많은 투쟁을 하고 8개월씩 공사 중단시키고 2,050억 원을 총괄 원가 보상 받지 못하게 싸우고 이번에 한 3,000그루 되는 100년생 소나무 해송을 방풍림을 못 빼게 이번에 막았습니다. 그게 다 국회의원님 씨를 통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드론 방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드론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딸기라든가 시설에서는 쭉 자동화로 지나갑니다. 그럼 드론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건 하나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을 만드는데 기업이 이산화탄소 다배출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리고 전력 다소비 기업이 있습니다. AI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런 기업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선 지원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일부 대고 그 기금을 지원한 이산화탄소 다배출 기업이라든가 이 다소비 기업, 전력 다소비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고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칩 같은 거 생산하는 이런 대용량 전력 기업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세나 탄소 국경 조정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대를 해주면서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을 만드는데 우리 주민의 돈만이 아니라 그 기업들의 돈의 지원을 그냥 받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그거를 정부가 해주실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영농형 태양광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PPA라든가 그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한 건인데 이게 아파트에 부차전이나 일체형 태양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럭시블 태양광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파트의 유리창에 안쪽에 안정된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게 기왕에는 250만 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250만 원 지원하는 게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원을 하면 각 가정당. 그러면 옆집 간 윗집 아랫집 간에 아파트에도 서로 분쟁이 없습니다. 왜 내 집에 태양광 패널을 까니까. 그리고 출근했다 나오면은 퇴근하면은 에너지가 충전된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송전설로도 추가 안 해도 되고요. 그 송전설로 추가하는 비용으로 각 가정에 플럭시블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블라인드 내려오면 블라인드가 하루 종일 태양광 충전해 줍니다. 아래에는 썬팅 개념의 태양광 패널을 유리창에 달아주고요. 이렇게 한다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도시로 송전할 필요가 없고요. 대전, 광주, 부산, 경주, 전주 여기에서 각자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럼 그 수익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농업인들한테 갑니다. 이걸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안이죠? 예. 그것도 이따 마무리할 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먼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최재관 위원장님 저 왜 불렀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왔다 가면 줄 알았는데 질문 4가지 정도 나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영농형 태양광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고 식량 생산도 져야 하는데 차라리 논두개 수직형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헌재 판결 나가지고 미래세대 기후미래 포럼을 하고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도 해야 되고 타 간척지 태양광도 해야 되고 수상 태양광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산림형 태양광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소재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앞으로 5년 이내에 수명은 2배가 되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소재들이 개발될 거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농형 태양광의 패널의 모양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봐서 논두개는 투명형, 심지어 자동차 뚜껑에는 어떤 형태, 비닐하우스에는 양면형, 투명형,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해서 국토의 곳곳에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태양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한 영농형을 하지 말고 논두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논두개는 논뚝다운 거, 영농형, 영농다운 것들을 잘 기술 개발해서 효율을 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염해지라는 말을 쓰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간척지 다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 시작될 때 제가 깊숙하게 관련했던 담당자로서 염해지라는 사실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토지에 기준 염도 이상이 되면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절대 농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23년간 그 땅에 일시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 이런 뜻이고 전체가 다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그 전체 간척지 면적도 그렇게 많이 일단 된 것도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농사를 짓는 분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분은 자기가 영농을 할 수 있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투자한 업체가 돈을 주어서 받는 사람은 토지주가 되겠죠.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면 괜찮겠지만 일치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 사업이어서 시작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담수호 저수지 이거 다
우리 농민들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농어촌공사가 민간업자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뭐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농어촌공사도 민간 자본업자 들어와서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어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 담수호 또는 용수로, 배수로 등의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논해 타작물 재배, 기타 작물 재배에는 거의 실패했다. 영농형 태양광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저 개인적 소견하고 저도 동일합니다. 쌀이 남아도니까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든지 논을 밭으로 전환하든지 그거는 탁상에서는 아주 쉽지만 한평생 농농사 지은 사람한테 갑자기 콩농사 지어라 뭐 다른 농사 지어라 하면 농법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생산해봤자 유통도 되지도 않고 판매처도 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농형 태양광 중에서 특히 논에 대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지정리된 논은 평지입니다. 기계화에 크게 방해가 안 됩니다. 밭에 영농형 태양광을 넣어서 기계화에 방해받는 그 효율을 따져보면 논이 훨씬 낫고요. 두 번째는 쌀이 남는 이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일부러 논에 논농사 짓는 걸 막을 필요도 없이 거기서 생산량 감소되는 만큼 수급이 조절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논의 타작물 재배를 추천하는 것보다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해서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쌀 수급도 조정하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출범식까지 해가지고 3시 15분에 마치게 되는데 지금 벌써 3시 15분은 훨씬 뭐 한 2, 3분 넘었어요. 그래서 두 분 발제하신 분 아까 그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짤막하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합장님 먼저 해주세요. 예. 지금 뭐 여러분들 네 가지를 가지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약하고 한 가지만 당진 우리 그 농민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염해논의 문제는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를 이렇게 출범하면서 거기에 목적이 지역 소멸, 농촌 소멸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간척지에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게 되면 그 돈을 받은 분은 손익은 올라갑니다. 소득. 근데 농업이라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로 이걸 해가냐면은 읍내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마을이 비어요. 그건 아까 우리 조성문 자업장이 전남 고흥에 간척지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발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고민들 많이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농업을 했던 분들이 농업을 영위하면서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이 된가를 접근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돈으로만 접근했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측면에서 임대를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농협에서는 이런 걸 관심을 가졌던데 농협이 금융을 일으켜서 그 지역 주민이 참여가 아니라 주도해서 협동조합을 만나서 마을의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염해논에 대해서 허가해 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담수호 문제가 나오고 모두 그러는데요. 담수호가 저수지가 생기고 경지정리를 하고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삶의 공간입니다. 옛날에 저수지는 왜 생겼느냐? 그 지역의 목림인들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용수 공급을 해주기 위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의 목림인들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보면 담수호에 이 태양광을 하는 것도
그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영농형 태양광이 모두 주제가 됐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용어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용어가 지금 법적으로 아무 정리된 바가 없어요. 사실 7년 전에 오송역에서 몇몇이 저희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 법도 개정하고 기술적인 문제들은 아까 뭐 논둑에다가 뭐 하니 많이 이런 제안들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논두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했었을 때 트랙터가 지나가면은 흙탕물 튀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논두렁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 경계가 애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향만 여기서 정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 대표님 짧고 강렬하게 마무리하십시다. 예, 짧고 강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부지, 금융, 개통, 제도, 주체, 이 5가지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영농형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이 나왔고, 농어촌공사라는 공유자원이 출연했습니다. 금융은 아까 농협이 수익권 담보 대출이라는 그 신용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개통은 주민 주도 주민 참여를 우선 연결하고 지산지소로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보내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도는 우선 급하게 영농형 태양광법을 빨리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 법안을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주체, 그게 이제 저희들 햇빛배당 네트워크가 아까 1만 명 자문위원단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마을마다 한 명씩 하려면 농촌 마을만 36,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까지 하면 한 10만 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는 우리 이종 협동조합, 햇빛발전 협동조합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또 농촌은 우리 농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마을마다 햇빛배당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본소득화해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 제안하실 거 있으면 이후 출범하는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에 여러분들 다양한 제안해 주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제안을 잘 받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